자, 최척전. 최척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기우록. 기우록은 기이한 만남의 기록. 그래서 기우록이라 그랬어요. 자, 이 작품에는 무엇에 기댄 만남이 다수 일어났어요? 우연성에 기댄 만남이 자주 일어났어. 자, 이 소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을 배경으로 가족의 이상과 재해를 통해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연적 요소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중국과 일본, 안남까지 배경을 확장했다는 거,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여성을 역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해낸 인물을 그렸다는 점, 조선인과 중국인의 혼인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 기존 소설과 달리 작가의 진취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 누가 썼다? 조위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임진왜란 때 종군하였고 전쟁에 참여했었고 정무효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런 데 올랐고 공조 참판까지 정도에 올랐대요. 작품 들어갈게요. 남원 사람인, 자, 공간적 배경이 남원이야. 최척은 인물, 등장인물 누구죠? 최척이라는 사람이야. 부친의 친구인 전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자, 얘가 공간적 배경을 남원이라고 우리나라를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부여되었다? 현실감이 부여되었다. 그럼 우리 맨 앞에 자습서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 남원 해놓고 현실감 부여되었다 라고 알면 되겠지.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자, 등장인물 두 번째 누구?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라는 사건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했어요? 배우자를 선택했죠. 그럼으로써 오경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는데 그만큼 자유연애사상 또는 진취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인간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좀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유연애 진취적 여성상. 그 후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이게 자유연애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쓰게 됐지. 두 사람은 마침내, 자, 주선의 단어 뜻, 일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썼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됐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에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자, 의병이 뭐죠? 외적의 침입 물리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예요. 여기는 자발적으로 조직했기 때문에 뭐 녹봉이나 이런 걸 받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의병,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자, 전쟁 때문에 이제 뭘 하게 된 거야? 이별하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개인 대 사회 갈등.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전쟁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인 대 사회 간의 갈등이라는 거 아셔야 돼. 없는 내용 계속 추가해서 적으셔야 돼.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했고, 하지만 오경은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자, 오경이 끝까지 기다려서 혼인했다. 여기서 오경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굳은 의지와 강인한 성격. 최척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기다려서 혼인한 다음에 몽석을 낳아서 해피엔딩으로 되는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가 했더니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전쟁, 뭐가 일어났죠?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자, 정유재란은 임진왜란에 이은 일본의 재침략 전쟁인데 정유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정유재란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죠?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죠. 자, 시대적 배경, 뭐가 일어난 거니? 최척의 가족이 헤어지게 된 원인인 거지. 그래서 최척과 오경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죠. 또 전쟁 때문에 헤어지게 되죠. 개인 대 또 뭐죠? 사회 갈등. 그러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헤어졌었지? 의병으로 나간 임진왜란 의병이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정유재란 때문에. 자, 그때 마침, 고전소설은 항상 그냥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침 고전소설 명나라 장수가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를 기병이라 그래요.
10여인을 이끄고 자 남원성에서 공간적 배경 조선이에요 지금. 자 이 명나라 장수 누구죠? 누구죠? 이 명나라 장수 여유문이죠. 누구지? 조력자지. 남원성에서 나가 금석교 아래서 말을 시키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오랫동안 자 최척의 뛰어난 점이 이런 거죠.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자 필연성을 구여 개연성이나 단어 뜻도 좀 찾아보시고 있을 법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개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억지가 없이 굉장히 사실적인 소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자,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 전쟁의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 글을 썼던 목적 중에 하나지. 의탁할 곳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에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 명나라 장수는 자 최척의 조력자인 누구죠? 여유문이야. 여유문 최척의 조력자. 등장 인물들 지금까지 나온 게 최척 그리고 오경 그리고 여유문이 등장했죠. 측은히 여겼다. 가엾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의 마음속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을 다 아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측은히 여겼다 이런 것들이. 시점 같은 거, 소설의 시점 같은 거. 작가가 이 작품에 등장은 하지는 않아요. 나로 등장하지 않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모든 거를 다 알면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마음을 다 알면서 등장하게 되는 거지. 나는 오총병, 자 총병이라는 단어 뜻, 총병 뭐죠? 고위직 무관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때 전체 군사를 통괄하게 하는 게 총병이야. 그런데 그 총병에 자 이 사람의 명나 여유민은 어떤 직위를 갖고 있죠? 천총이야. 그러니까 천총 여유문이다. 천총은 천하급 무관인데 무관 장군이야. 1000명의 부대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병사를 1000명을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약간 하급 무관직이긴 하지만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것을 천총이라 그래. 집은 어디 있어? 절강성 어디에 있니? 공간적 배경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한댔죠? 지기지우 또는 지음 서로 마음이 통한 것을 말하는 거야. 같은 말 배가절연 지기지우 한자성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이 의미하는 게 뭐야? 조선이야. 옹색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소? 질문했으니까 서리법.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의 단어 뜻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을 진영이라 그래. 진영으로 데리고 갔어. 자 여기서 최척의 이제 뛰어난 인물 평범한 인물이지만 어떤 인간형이야? 제자가인형 인물이라는 거지. 자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고 활쏘기를 잘하고 문장에는 능력있다. 저 주도면밀하다. 주의가 빈틈이 없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얼굴을 묘사한다거나 대화와 행동으로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 간접 제시예요. 얘는 직접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말타기 활쏘기도 잘한 데다가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자 여기까지가 무슨 인간형을 얘기한다? 제자가인형 인간형. 최척의 뛰어난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아까 지음이라 그랬지? 지음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지?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잠을 잘 정도였다. 자 얼마 뒤에 총병의 군대가 자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됐어요? 명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최척의 이제 공간이 어디로 이동이 됐죠? 조선에서 중국으로 확장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유문은 최척을 병사한 사람 대신에 명부 자 명부는 장부예요. 이름이나 주소 직업이 있는 그 명부에다 끼워 넣어서 원래 조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을 둔갑시켜 준 거죠.
그래서 국경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자 어디로 데려갔어요? 공간적 배경 어디? 요흥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유문의 도움으로 조선을 떠나서 명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유문은 명나라 장수인데 채척을 굉장히 아껴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명부를 써주고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채척의 인물됨과 재주를 아끼며 의형제를 맺었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누이 동생과의 혼인을 제안할 정도로 채척을 굉장히 신임했던 사람이 있죠.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여유문의 인물의 성격 같은 경우 좀 인물 적어놓고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 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 최척 일가에 대한 얘기야. 이번에는 최척 일가.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였다. 자, 최척은 이거 얘기 나중에 교과서 외에 학습활동 부분에 보면은 가족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시비한테, 그치? 시종한테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고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최척의 일가. 외적은 채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가지고 감시를 소홀히 했다. 자, 이것도 뭐야? 몽석과 제해를 할 수 있는 장치, 개연성을 두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이거는 소설의 내용을 채척의 부친과 심씨의 모습을 나란히 이에 앞서라고 이렇게 병치의 기법으로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죠. 이에 앞서 그래서 나란히 또 다른 인물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민하다, 열심히 하는 마음이었고 태만하다, 게으른 틈을 타서 갈대숲에 몸을 숨겼죠. 자, 외적이 떠나간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한다, 유리걸식한다. 그러다가 자, 배경이 어디죠? 연곡사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자, 무슨 소리가 나왔어요? 우연성이 나왔죠? 아기 우는 소리. 자, 이 아기가 누구죠? 몽석이죠.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어떤 아이 울음소리길래 우리 몽석이 소리가 똑같을까요? 최숙이 문을 급히 열고 들어봤더니 과연 몽석이었다.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드러난다. 자, 이 연곡사는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만나게 되는 곳이야. 우연성 너무 중요해서 계속 나오죠.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지고 잠시 후 최숙이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소? 그랬더니 혜정이란 승려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자, 전란의 참혹성. 시체 더미.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해서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님이 몽석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는 우연이죠. 혹 아기의 자, 이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 그래요. 측은지심. 기록 좀 해놓으시고 측은지심. 자기 자습서나 자기 노트 필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혹 아기의 부모가, 그리고 나중에 한자성어 한 번에 좀 쭉 여기 등장하는 한자성어 한 번에 또 따로 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뭐 여기 등장인물의 성격도 다른 부분에다 딱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필기는 자습서 내지는 교과서에다가 한꺼번에다 모으는 작업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걸 계속 읽어봐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필기는 모은 작업을 하시고 중요한 핵심 요소 따로 적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막 우연성이 나오는 부분, 좀 우연성 나오는 그 부분 쫙 정리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부친과 장모가 연곡사에서 손자 몽석을 만나는 게 우연성이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안남에서 채척이 탄배와 오경이 탄배가 그냥 만나는 것도 우연성인 거고, 채척과 맏아들 몽석이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는 것도 우연인 거고, 채척이 병을 낫게 해준 중국인 며느리의 아버지, 중국이 병을 낫게 해준 사람도 누구야? 며느리 홍도의 아버지라는 거. 여기서 나왔던 우연성들 같은 거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단어 뜻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자성 뭐죠? 하늘의 도움이다. 뭐라 그러죠?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왔다. 아니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서리법.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고, 자, 이제 어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연곡사에서 만난 손주를 데리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죠. 자, 이때 오경은 또 병치기법, 또 이제 인물, 또 다른 인물에 대한 행적이 드러나 있죠. 누구죠?
오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제. 자, 또 한편 누구? 오경은. 자, 등장인물 오경은 나란히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했던 건 병치기법. 외적 도누. 도누는 어떤 사람이었지? 외적 도누. 오경의 조력자야. 자, 도규는 어떤 사람이었어?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어.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죽이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해. 생물을 죽이지 않는 불교 신자였고 원래 뭐 하던 사람? 장사를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우리가 일본 장수를 낮잡아서 말할 때 외장이라 그래. 외장 소소행자 고니시 유니나카라는 사람이래. 임진왜란 때 선봉 맨 앞장섰던 사람이래. 그래서 평양까지 침공했고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가지고 이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 인해 갖고 임진왜란이 슬슬 끝나게 되지 않았나? 어쨌든 도쿠가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잖아, 그쵸? 그래서 그 이에야스 싸우다가 패해서 살해되었죠. 그래서 자 어쨌든 외정 소소행장이 얘가 항해를 잘했기 때문에 선장으로 발탁했지. 그러니까 도누가 전쟁터에 온 사연을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약적 제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도누는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렇게 해서 전쟁에 참가되었다. 이렇게 사건을 줄여서 한 번에 줄여서 얘기해 주는 게 요약적 제시. 소설에서 요약적 제시 자주 나오거든요. 요런 게 요약적 제시라는 걸 아셔야 돼. 자, 도누는 자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네. 이것도 도누는 자 명민한 오경, 총명한 오경이 자 그리고 도누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 도누는 마음에 들었다.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혹 다르나 싶어서 좋은 옷과 맞는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했고, 자 한편 오경은 물에 빠져서 자살할 생각을 여러 번 가졌죠. 왜? 가족이 모두 죽었다라고 생각했지. 그 때문에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자 어느 날 또 우연성 오경의 꿈에 자 누가 등장했어요? 장육불. 굉장히 큰 불상을 얘기해요. 자 근데 꿈에 장육불이 나타난 사건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오경이 절망해서, 자 장육불은 무슨 역할을 해줘? 절망에서 벗어나고 복선 역할을 해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복사의 부처인데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장육불이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훗날 가족들과 재회할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경의 꿈에서 깨서 그 꿈을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아서 억지로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그래서 오경의 태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 자, 도누에게 붙잡혔던 오경이 꿈을 꾸게 되었죠. 도누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일본 나고야. 자, 배경이 이제 또 어디로 바뀌어요? 일본 나고야로 바뀌어요. 자, 도누는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서 오경을 집에 살게 하게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오경이 남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경이 도누를 속여. 이게 오경의 뛰어난 점인 거죠.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지혜로서 극복했다 그랬잖아. 그쵸? 도누를 속여서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여기서 여자인 거를 들켰으면은 도누의 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철격이 왜소하고 작고 초라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 조선에 있을 때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 못했고 바느질이나 밥 짓는 짓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남장 모티프라는 게 있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처럼 보이게 해서 활약을 보이거나 업적을 이루는 이야기로, 자 이렇게 남장 모티프를 하는 이유는 조선은 일단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요. 홍계월전 같은 경우도 여자 영웅이 박시전은 남편을 도와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박씨 부인은 부인의 역할을 잘해. 내조를 잘하는 걸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홍계월전은 아예 대장군이야. 대원수야. 남편이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 홍계월을 남자로 알고 장군으로 막 남자로 커오고 막 변장해서 커오고. 그래서 홍계월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도는을 퍽 가련하게 여겨서 남장을 하고 있는 오경이 여자를 사실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냥 오경의 말만 듣고 가련하게 여긴 거죠. 자, 그래서 오경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장사하러 다닐 때마다 자 뭐를 붙였어요? 항해장에 일을 맡겨서 함께 돌아다녔다는 건데 자 이게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최척을 나중에 만날 수 있게 된 이유 개연성을 줍니다. 자 이게 뭐야? 이 소설에서 뭘 준다고? 개연성. 개연성이 많으면 사실성이 높아져요. 자 또 이제 최척은 어디에 머물렀었죠? 중국에 갔었죠? 공가첩 배경. 최척은 여홍에 머물며 공가첩 배경 중국의 지방인 요홍에 갔어요. 요흥에 갔어요. 여유문과 이제 의형제까지 맺었습니다. 자 여유문은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거죠.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냈는데 최척은 그냥 조선인이잖아. 중국인도 아니고 그치? 기반도 없고 막 이러는데도 결혼을 시켜주려고 했죠. 그런데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해에서 폐아픔을 입어 지금까지 늙은 부친과 가내려온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가족에 대한 걱정과 오경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오경과 부부가의 도리를 지키려고 한다. 서리법. 자,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과 오경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혼인을 거절했죠. 여유문도 최척 생각을 자 의롭게 여겨서 더 이상 혼인을 권하지 않았다. 여유문이 막 이래서 감히 내 동생을 거절해봐 이러면서 얘한테 실현을 줄 수 있는데 그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은 없어요. 그죠? 훌륭한 조력자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어. 자 의탁할 곳이 없다. 자 의탁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죠? 주변에 사고무친이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죠. 양자강과 회수를 떠들며 명승지를 이제 중국 각지를 뭐 했어요? 명수지 양자강과 회수 공간 배경 봐봐. 명승지는 이름난 명승지 단어 뜻도 찾아놓으세요. 볼만한 거리가 있는 이름난 장소를 명승지라 그래요. 그래서 용문도 보고 우혈도 구경하고 원수와 상수도 가고 동종으로 건너 악양으로 오고 고소대도 오르고 자 노래 부르고 자 중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최척의 마음속을 다 아네요. 전지적 작가시죠. 자 그래서 회사도사 왕유란 사람이 천성산에 응거해서 신비로운 신선이 된다는 선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자 총나라 땅으로 가서 술법을 배우리라. 유랑하면서 살면서 신선이 되고자 했다. 자 여기도 무슨 제시? 요약적 제시. 굉장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그냥 몇 줄로 끝났죠. 이게 요약적 제시야. 자, 또 다른 조력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송우라는 사람을 있었는데, 자, 호가 뭐예요? 학천이고, 학천 송우네요. 집은 항주 용근문에 있었는데, 성현이 있었던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굉장히 똑똑했던 선비네요. 또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자, 그런데 유교적으로 성공했던 가치관에 빠져있진 않네요. 공을 명성을 떨치는 거를 보고 입신양명, 출장 입상, 유방백세를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해. 요거 말을 바꿀 수도 있어. 유방백세를 꿈꿨다라고 하면 아니야. 그치? 좋아하지 않았어. 저술,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만 삼았어.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고 채척과는 서로. 자, 채척과 또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직이었어요. 채척이 촉당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채척이 송나라 땅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술을 들고 찾아왔어요. 자, 왜? 배가 저련 지금 장사배를 타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초추가 채척을 친근하게 이름으로 부른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백승, 이 채척의 자예요.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 불로장생을 바라지 않겠냐마는 고금 단어 뜻 옛날과 지금을 통틀어서 천하의 그런 이치가 어디 있는가. 불로장생한 사람 없다. 그럼 남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배고픔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는가. 옛날에 신선이 되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굽는 게 있었어요. 음식을 고기를 끊으면은 신선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신선이 되려면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신선사상 즉 도교의 사상을 어떻게 했어요?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세속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뭐 하는 게 남의 생을 성실하게 즐기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 나와 함께 뭐를 했어요? 배를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찬을 매매하며 팔며 남의 생을 즐기자 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채척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깨닫고 송호와 함께 길을 떠났다 라고 그랬죠. 속세를 떠나서 신선이 되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죠. 자, 경자년 봄이었다. 자, 이게 또 중요한데 시간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장면의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소설이에요. 소설이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난 게 이런 부분이야. 채척은 송호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과 함께 배를 타고 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어요. 자, 동남아시아로 확장이 됐어. 자,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어디에 포구에 정박해 있었는데 열흘 넘게 머물러서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는데 시간의 흐름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라고 해서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고 자 뭐뭐처럼 그랬으니까 직유법이고 구름 없고 물빛은 고왔다 뭐였어요? 대구법.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고 사방이 고여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자 쓸쓸하고 고조고나간 분위기의 배경이야. 시간적 배경은 언제죠? 밤이에요.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 자 연불소리와 함께 구슬픈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일본 배에서는 연불하는 소리, 물새 울음소리와 함께 구슬픈 정서를 불러켰다. 자,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시대적 배경은 작품의 사실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고 이 소설에서 공간적 배경은 작품의 장대한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지. 전쟁이 말한 비극적 상황은 일가족이 붙어 헤어져서 생사도 모르고 지내는 거, 고국과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유랑민이라고 그러죠. 떠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채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자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죠. 진꾸러미 안에서 자 통소를 꺼내서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서 자 가족과 헤어져서 낯선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떤 슬픔과 원망을 풀기 위해서 여기 나죠.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고 했다. 통소를 꺼내서. 자, 그런데 이 통소 소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계기죠. 통소 소리에. 근데 이거 봐봐. 하늘도 바다도 애처롭게 되고 자 통소 소리 때문에 하늘도 바다도 애처럼을 느꼈다 그랬어요. 얘가 감정을 갖고 있죠. 자, 이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감정이입, 자연물의 감정이입.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여기 부분이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 자, 통소소리 인물의 심리가 반영됐고 채척과 오경이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는 매개체다. 뱃사람도 그 소리에 놀라 모두들 서글픈 소리 표정을 지었고 자, 근데 문득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어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조선말로 잠시 후 일본 배에서인 거야.
일본 배에서 조선말로 시를 읽는 소리가 들렸어. 자, 누가 지은 거? 오경이 지은 시. 자, 시 역할. 왕자교 통솔불제 다른 나직하고. 자, 이거 주나라의 신선으로 통솔을 잘 불었다는 고사를 차용했어요. 바닷빛 파란 하늘에 색채어 사용. 시각적 심상. 감각적 시각적. 감각적인데 무슨 감각? 시각. 이술이 자극하네. 푸른 난새 난조 전설에 있는 새에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신선이 산다는 산이에요.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겠다라고 해서 새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만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한숨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리고 채척은 한편 채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놀란 것을 행동 묘사. 이거는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직접적인 봐봐. 통솔을 땅에 떨어뜨리고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그랬잖아. 마음속을 알려주지 않고 매우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 매우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직접 제시야.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 세 번째 물음에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못 찾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이것도 뭐야? 간접적 제시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최척이 시 읊는 소리고 눈물을 흘린 까닭은 아내가 지은 시란 걸 원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쵸? 자,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은 최척이 부는 퉁소소리 그리고 오경의 시 읊는 소리 제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시야. 그리고 방금 시를 읊는 소리도 아내 목소리가 흡사해. 혹 저 아내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굉장히 극적인 만남이죠.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외적에게 잡혀가 생사도 알지 못하고 지금 여기는 또 베트남이죠. 그리고 자기 일가는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 단어 뜻 찾아놓으세요. 앞뒤의 모든 사정을 자세히 말을 해줬다. 배안하는 사람들이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고 그 자리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기가 있는 자였다. 용감한 자였다. 직접 제시지 이것도.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서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면서 내가 살펴보겠어. 굉장히 성급하죠. 간접 제시. 자, 송우가 두홍을 말리면 송우는 어떤 인물이에요? 송우의 인물형이 나오잖아요. 이 야심한 시간에 소란을 켰다 큰 난리가 난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자라고 해서 최척은 앉은 채 잠을 못 자 뜬눈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윽고 해가 올랐고 최척은 즉시 하늘에 날 일본 배 앞으로 가서 조선가를 물었어요. 간반에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들어다니다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어? 그랬어요. 단순한 기쁨 그 이상일 것이다. 우리 굉장히 반가울 것이다. 자, 오경이 지난밤에 최척의 통소 소리를 들었을 때 조선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야.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저쪽에 혹시 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여서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다. 즉 나 오경 또한 남편의 통소 소리를 잊지 않았고 자,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걸 이신전심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걸 염화미소 염화시중 불림문자 심심상인 다 같은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통한다. 메모다 해놓으세요. 한자성어.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렸다. 최척과 오경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재회. 얼마나 기뻤냐면 여기 재회 기쁨이 이만큼 나오죠. 지난밤의 긴장감이 해소되었다. 두 나라 뱃사람들이 쭉 보는데 처음에는 친척인가 친구인가 근데 부부 사이를 보고 굉장히 놀라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됐죠? 하늘이 도왔구나. 이런 일은 하늘이 도왔다. 천호신조다. 옛날에도 지금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은 전대미문. 하늘이 도왔다. 천호신조. 옛날에도 지금도 이런 일은 없다. 전대미문. 자, 제외하는 방법은 일본 배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고요.
최척이 퉁소를 거내 불었고요. 오경이 퉁소소리를 부부 안에 시를 읊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음 날에 찾아갔고 재회하게 되었죠. 자, 최척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오경과 함께 자 이제 어디서 살았어? 중국에 살았어. 둘째인 몽손을 낳고 몽손이 장사하자 중국인 홍도와 어떻게 했어? 혼인을 시켰다. 외국 인간이 결혼을 금기하던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이듬해 명나라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네요.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 자, 병자호란.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이별. 자, 그런데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이제 최척은 근데 몽석은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잡혀왔어요. 최척은 명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명나라 군사로 가 있었고, 아들 몽석은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있는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자죠. 우연성이 또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죠. 우연성. 메모. 최척과 몽석은 자 이제 수용소를 탈출해서 자 이제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남원으로 돌아오고 공관전. 오경도 몽손 홍도와 함께 둘째 아들 며느리 남원에 돌아와서 최척과 현이 제외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 한문 소설, 군담 소설, 애정 소설, 염정 소설, 사실적, 불교적, 우연적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 만남과 이별, 재해, 반복, 시대자산과 전쟁을 하는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었고, 실제로 있었던 전쟁 뭔지 적어두세요. 조선뿐만 아니라 자 공간적 배경이 확장되었다. 전란을 위한 가족의 이상과 재해를 얘기하고 있다. 짜임은 방금 다 얘기해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대적 배경이 하는 역할,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제가 이 영상 찍어가지고 드릴 건데 영상 이거 보시면서 만약에 메모할 거 있으면 멈춰가면서 적으시면 돼요. 자, 병자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이별. 최척전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등장 인물에 대한 정의 여러분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많이 사건과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최척전은 운명론적 세계나 우연성을 띈 사건, 해법과 결말들이 나타나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전소설의 전형성을 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이 굉장히 새로운 면모예요. 그래서 전기적 요소에 의지 않고, 그러니까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현실적인 요소가 전기적 요소예요.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이고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연성 따로 적어놨던 부분, 잡서 있는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 최척전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거 객관식으로도 좀 잘 나와요. 배경이 가지고 있는 의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의, 구성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자, 조력자, 각각의 조력자들, 그리고 꿈의 역할, 오경의 조력자 다 중요하죠.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따로 이제 중요한 것들 따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쵸? 재회를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뭐냐,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쪽지를 보냈고 마음을 표현했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배우자를 선택했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현명해요. 둘만 하는 시를 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는 도누한테 잡혀갔는데 남장을 했던 부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운명을 굉장히 스스로 개척해 나감을 통해서 일반적인 여성상과 달리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애정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봐서 적응도도 높이도록 해요. 그래서 빨간색 있는 것이 시하고 채착점만 다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 이제 빨간색 부분은 좀 다 풀어야 되고, 자습서도 다 찾아서 풀어야 되고,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 수십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하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내신은 약간 암기도 좀 필요해서, 그리고 학교 학습지 프린트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함정을 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함정을 타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천천히 푸셔야 돼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혹시 나오거나 단답형 문제가 나오면 핵심 단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을 또 좀 충분히 줘서 앞뒤에 말이 맞는가도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채점의 기준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그러니까 비슷한 말만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만 표현해 좀 점수를 주려는 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풍부하게 좀 안 나온대? 안 나오면은 그냥 객관식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 앞뒤 관계를 잘 따져봐야 돼. 앞에는 맞는 말인데 뒤에는 틀린 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